예, 오늘 그리스 비극 두 번째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문명학술은 417번째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기초적인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을 일명 이제 지중해 문명권이라고 크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지중해 문명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흑해와 카스피에 자리 잡았던 마고성에서 옮겨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고석에서 옮겨왔던 이 사람들이 12,000년 전에 12,000년 전이죠.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것이죠. 12,000년 전에 우리가 앞 시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 아나톨리아, 지금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 아나톨리아 그 지방에 괴베클리 테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12,000년 전에 있었던 이제 신전이죠, 신전. 그 다음에 한 9,000년, 9,500년 전에 차탈리휘크에 있는 한쪽에는 소와 한쪽에는 양을 끼고 있는 삼신 할머님이 이제 있고요.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지모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12,000년 전에 또 9,500년 전에 또 마고성에서 가장 추웠던 빙하기가 지금으로부터 17,000년 전인데요. 북방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 추워서 그때가 이제 비릉기라고 하는데, 너무 추워서 모여들었던 곳이 그게 어디냐 하면은 지금 현재 타칼라마칸 사막을 언저리에 이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쪽에는 히말라야 산에 곤륜산이 있고요. 북쪽은 이제 천산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 어떻게 해서 그럼 살 수가 있었을까라는 것을 보면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사막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막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빙하기와 함께 이 빙하가 녹으면서 말른 저지대에 혼란을 주었다는 거예요. 주었다는 것이죠. 설면은 화산 폭발, 지진, 해일, 쓰나미, 기타 등등 이런 많은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북방에서 눈 녹인 물을 이용해서 수로를 이용한 농경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곳이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그쪽 지역에서는 사막 밑에 물이 흐르고 있는 그 지정, 그러니까 땅 밑에 우물이 있는 것을 이용해서 지금 포도 농사도 짓고 할 수 있는 이런 농경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또 말이 길어지는데, 어쨌든 이들 세력들이 마지막 빙하기를 거쳐서 약 3,000년 정도의 혼란기를 겪어서 이때를 이제 우리가 방고환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방고환인의 기록은
중국 기록에도 나오죠. 그래서 이 방구한의는 바로 나침판과 같은 지혜를 가진 지도자 환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2,000년 전에 바로 이러한 튀르키예의 게테벨리 테페의 이런 신전이 나타나고 차탈리피크의 이런 지모슨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여기가 얼마나 살기가 좋았던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을 바로 우리가 지중해 문명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고대사의 시작이 여기서 출발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 바로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트라 신앙인데요. 황소불 사상인데 이것이 바로 금성과 달과 태양과 달과 금성 사상인 것이죠. 천문학 사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미트라 사상이 바로 에게해를 건너서 그리스 로마로 옮겨가는 그 이야기, 그 시기의 이야기, 그 이전은 바로 미투라 신앙이 되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우리 전통 신앙의 그 삼신 할머님 사상이 바로 미투라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만이교와 연결되어 있고 밀교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런 삼원 신앙이 바로 그 이웃신 바다 건너 에게해 크레타 미케네 문명으로 옮겨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그리스 비극 이야기다 이거죠. 그것을 한 것이 바로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이야기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안티고네에 대해서 이 그리스 비극이 바로 내용이 뭐냐? 인간 인본주의적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휴머니즘, 헬레니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티고네 이야기는 뭐냐? 인본주의다. 인문학적이다. 인문주의, 인문학주의, 그 다음에 휴머니즘, 을 우리가 뭐냐면 그리스 비극이라 말을 하고 그 그리스의 비극의 특징을 이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서양 철학 사상의 보편성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리스 이 헬레니즘 서양의 정신이 되었죠. 우리가 또 서양 정신의 뼈대가 되었던 것이 로마 사상인데요. 공화국이라는 개념의 기원 마르쿠스 톨리우스의 키케로라는 사람이 그 집정관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공화정을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이 공화국 서양 정신의 뼈대를 만들었던 것이고 법률적인 국가로서의 토대를 이루었고 그리스의 정신에 대한 존중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정도는 우리의 세계사 문화사, 세계 문화사에서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대체로 공부를 하니까요. 우리가 대체로 현대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이 정도 수준이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헤브라이즘, 서양의 영혼이죠. 히브리 민족의 기독교 신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가지고 서양의 이제 영혼이 되었다. 요 내용이 바로 서양 철학 사상 문학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동양의 보편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소면 샤먼의 보편성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거죠. 첫째는 우리가 순다 대륙 순다 환인, 천축 대륙 천축 환인, 그 다음 세 번째 아까 마지막 빙하기 12,000년 전 방고 환인, 그 다음에 고대사의 제석 환인,
삼지제도라는 것은 두메질이 연구한 것인데요.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제사장, 군사계급, 생산자계급, 우리 지금 입법, 사법, 행정의 모태가 되는 것이고, 유계라는 것이 바로 이게 뭐 천문학, 과학과 관계되는 건데요. 천문학, 연금술, 풍수지리, 음악예술, 군사, 사냥. 그 다음에 세 번째 태양 사상에서 이제 보살 사상으로서 이제 생명 사상이 나오는, 여기서 이제 샤먼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보살 사상의 안에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정령신앙, 애니미즘, 그 다음에 토템 사상, 토템이죠. 자, 이것이 이제 모여가지고 뭐냐면 이 보살 사상으로 되는데, 이 보살 사상이 바로 산스크르트 보디사트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이 동양 사상의 보편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말로 뭐냐면은 샤먼의 보편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 플러스 로마 신화, 자, 그것이 뭐냐면 라틴어로서 트라고티아. 즉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 로마의 어원은 바로 뭐냐면 산스크리트에 있기 때문에, 우리말에 있기 때문에 트라고티아라는 것이 트라고 이게 산양 염소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오디아 이게 뭐냐면 노래라는 뜻인데, 오렐레요 노래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산양 염소의 노래라는 뜻은 즉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하는 이 터키에 아나톨리아 지방에 반농반목을 하고 있는 유목민들의 노래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바로 그리스 신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있었던 이야기를 모은 것이, 샤먼의 노래를 모았던 것이 이 그리스 로마 신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의원은 트라고티아라 해가지고 이 산양이나 염소의 노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 로마의 신화는 샤먼의 신화이고, 샤먼의 신화는 산양과 염소의 노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이제 번역한 것이 우리가 일본 학자들이 이제 비극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자,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희생 제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올림 모신다는 것이죠. 올림푸스라는 것은 올림 모시다는 뜻인데, 이 올림 모시는 제사장들의 샤먼의 그 희생제의와 관계되는 노래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화는 샤먼의 신화고, 그리스의 비극은 그리스의 인본주의다. 이렇게 이제 앞에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데요. 트로이, 크레타, 미케네 문명 등 에게해를 둘러싼 지역, 즉 서아시아를 일부 포함하는 전 고전 문명을 설명하고 있다. 예, 지금 방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세계에 대한 상상력을 동한 이야기이면서 부전이고 역사입니다. 구전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자, BC 12세기, BC 9세기에 걸쳐서 그리스 도시가 형성이 되었는데, 자, 이때 그리스 도시가 형성되면서 이 아나톨리아 지방에 있는 이 곡창지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글로 이동해 갔고 해양 세력이 발전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철기, 히타이트에 처음으로 철기가 만들어지고 자, 시의 형성이 이루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이때에 이제 나타난 우리가
그 역사학자가 호미로스 8세기경에 신들의 이야기로 기록이 됐는데 이게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의 족보를 썼던 사람이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박영수 선생님이 썼던 샤먼의 제국 샤먼의 무명,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이게 미투라 종교입니다. 미투라 종교, 밀교, 잔이교, 우리의 전통 뿌리 사상, 북유교, 화랑교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상들은 어디서 넘어왔느냐? 유프라데스 강을 넘어서 왔는데, 그때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남북으로 2000km의 국경선을 맞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게 메디아 아케메네스 왕조, 파르티아, 그 다음에 사산조 페르시아, 그 다음 페르시아, 그 다음 이란,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때에 나타난 종교가 사산조 페르시아 때 조르아스트교는 바로 마르다, 서쪽에 있었던 마르다, 동쪽에서는 미투라 사상인데 이 미투라 사상이 바로 그리스 로마로 유입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도 이탈리아 사람들이 머리가 검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고요. 이 영향을 받았던 스페인도 머리가 검고요. 그 다음 프랑스도 머리가 검은 이유가 바로 이 영향에 의해 가지고 이 미투라 사상을 받던 지금 현재 중동 중에서도 뭐냐면 특히 페르시아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머리가 끊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 샤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폴리스 시대의 문명적 발전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휴머니즘이고 그리스 비극은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한다. 당연하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문학, 인간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학이 이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계몽주의와 관계되고 쓰면은 나중에 이제 계몽주의와 관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안티고네라는 이름으로 이제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 사상 철학 문학은 바로 이 안티고네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것을 형식의 전환으로 옮겨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피셜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계몽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에서 구조주의, 후기 구조주의, 그 다음에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철학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알랭 바디오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슬라예보 지제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주의가 BC 5세기 이전에 샤먼 시대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다. 이게 구조주의, 후기 구조주의 이야기라는 것은. 그래서 이 화해할 수 없는 두 신간의 투쟁, 이거를 이제 해겔이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화해할 수 없는 두 신간의 투쟁이 아니라 이것을 구분함으로 해서 샤먼의 제국과 인본주의를 구분함으로 해서 동양과 서양을 구분하게 됐는데 이것을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구조주의고 후기 구조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해할 수 없는 두 신의 투쟁이라고 이제 해겔은 정리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화해할 수 없는 두 신의 투쟁이 정반합을 통해서 절대 변정법적 발전으로 절대 정신으로 옮겨간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리스 신화와 비극과 그리스 신화가 정반합의 변정법적 발전을 통해서 새로운 절대 정신으로 나아가자. 이 이야기도 포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극적인 몰락을 통해서 정치적인 것으로 지향된다. 이렇게 비극적인 몰락을 통해서 정치적인 것으로 지향된다. 여기 이제 이 해겔이 절대 정신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바로 비극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모순을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인 것으로 이제 우리가 지향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이 내용을, 이 안티고네에 대한 설명을, 신화는 모순을 화해시키지만 비극은 모순을 최대한 드러낸다는 거죠. 이 바르트가 이제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또 한 사람이 넘어서야 하는 그 한계가 바로 인간 조건의 유한성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이 뭐냐면은 아까 샤먼과 인본주의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인본주의에 대한 그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 지금 요 앞에서 적고 있는데요. 요 옆에 있는 지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요 내용인데, 전통이 뭐냐면 인본주의고, 샤먼이 정통이고요. 안티고네, 크레온, 부분적 전체적, 지금 인본주의부터 먼저 읽고 있습니다. 특수성, 보편성, 더 큰 보편성, 일반적인, 진보, 전위, 보수주의, 친족, 국가, 사람, 폴리스, 개인, 인륜, 개별성, 자연, 관습, 정서, 윤리, 이건 인본주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서, 윤리, 도덕, 양심, 자유, 부분적, 죽은 자, 여자, 무정부주의, 피지배자, 불분명, 비논리, 신, 서여지지 않는 법, 영원,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한다고 해도 알아듣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면서, 자, 그러면 이 크레온과 안티고네의 논쟁이 있는데, 이 크레온이 바로 샤먼이고요, 안티고네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샤먼 시대와 인본주의 안티고네의 이 논쟁, 비극, 이 어떤 상황인가, 이게 바로 이제 동족 상잔의 내전과 같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공동체는 안티고네의 편이 아니다. 공동체는 안티고네의 편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안티고네의 말이 중요한데, 안티고네의 말은 그는 인본주의 말입니다. 하계의 신들과 함께 사시는 정의의 여신이다.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고,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신들의 영원한 불문율. 이 시대에 나온 것이 이제 우리가 유교, 불교, 도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샤먼 시대 때는 보살사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령신앙, 애니미즘, 토테니즘을 바탕으로 하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면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샤먼 시대에, 자, 인간의 시대는 뭐냐면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고, 자,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신들의 영원한 불문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죠. 요 내용은 꼭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대의명분, 논리적인 말이 아니고 모호함과 수수께끼, 무력한 법정 언어, 비논리,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안티고네의 말은 바로 인본주의, 인문학적인 측면입니다. 샤먼의 말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죽은 자의 말이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바로 뭐냐면은 하마티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잘못 날아간 화살이다 이거죠. 인간적 결합, 과거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잘못 날아간 화살이다 이거죠. 그래서 잘못 날아가지 않았던 화살이 바로 이 샤먼 시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잘못 날아가지 않았던 화살. 저는 금방 이해가 됩니다. 히브리스도 금방 이해가 됐습니다.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망각, 오만인데요.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망각이 아니라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절대적인 뭐냐면은 믿음. 이것이 뭐냐면은 이 샤먼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 아테는 뭐냐면은 미망, 어리석음 이런 것들인데, 샤먼 시대는 뭐냐면은 완벽, 절대성과 관계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브라만교 같은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그 신들의 절대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의 생각은 그리스 비극 소포클레스 안티고네는 그리스 신화 미트라 크레온의 샤먼 문명과 그리스 로마의 인본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것을 그심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리스 로마 폴리스 형성 이후의 이야기가 안티고네 이야기다. 내가 샤먼 제국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크레온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2500년 동안의 안티고네 전제 왕권 국가의 모순이 저물고 구조주의, 후기 구조주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네오 샤먼 시대로 가까워졌다. 이슬람 공화국, 중국 인민공화국, 북조선 인민공화국 이런 형태의 정치 체제가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샤먼 체제의 양식으로 바꿔 나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치 체제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그 이유는 AGI 기술 공화국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 중국식 정치 체제를 회귀하고자 한다. 이스라엘, 미국 트럼프의 이란과의 전쟁은 이러한 정치 체계를 위한 실리콘밸리 기술공화국의 기획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의 대통령제는 지금 이제 종말을 구하고 중국식 정치 체제, 그 다음에 이슬람 공화국의 정치 체제에 지금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게임 양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내용은 매우 심오하고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리스